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공감 채널 늘푸른 인생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왜 이토록 피곤하게 느껴질까요?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수첩에 가득 찬 연락처는 곧 나의 사회적 능력이자 자산이라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경조사를 챙기고 모임에 얼굴을 비추며 사람들 틈에서 웃고 떠들었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고개에 올라선 지금 어떤가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마음이 허하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켠 것처럼 속이 텅 빈 것 같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내 발보다 훨씬 작은 구두를 신고 행군을 하는 것처럼 남들 보기에 번듯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내 마음의 발가락은 짓물러 터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누군가와 매정하게 인연을 끊으라는 절교의 선언이 아닙니다. 대신 남은 소중한 생을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가짜 인연을 내려놓고 내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가지치기에 관한 정중하고 따뜻한 조언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만 할까요?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이는 매우 성숙하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캐롤 리프의 심리적 안정감 모델을 보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아 수용, 자율성, 환경 지배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통합적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이나 건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노화에 따른 상실감인 노화 불안이 낮아집니다. 불안이 낮아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피상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관계의 노후 준비야말로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신체적 변화를 느끼는 이 시기에 맞지 않는 옷 같은 관계 때문에 소중한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것은 인생에 너무나도 큰 손실입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닌 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와 부정적이고 피곤한 인연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분별해야 할 5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 유형입니다. 이들은 늘 세상 탓, 건강 탓, 자식 탓만 하며 본인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주인공으로 포장합니다. 68세 김옥자 여사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동네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1시간 내내 자신의 무릎 관절염 이야기와 며느리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정성껏 위로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내가 내 맘을 알아? 라는 핀잔이거나 다음번에 만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불평뿐이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해속으로 삼는 이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실속형 인연입니다. 72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크게 하셔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많던 사람 중 진심으로 걱정하며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았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 번 없다가 자식 취업 청탁이나 돈 빌릴 일이 생길 때만 살갑게 다가오는 이들은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자원을 소비할 뿐입니다. 진짜 인연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떤 얼굴로 내 곁에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시하고 비교하는 자존감 도둑 유형입니다. 65세 이정희 씨는 고교 동창 모임에만 다녀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친구가 말끝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 상무로 승진했다더라. 그 집 손주는 아직도 영어 유치원 안 다니니? 요즘 애들은 다 한다는 데라며 은근히 지적하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씨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자신이 평생 일궈온 소박한 행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계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지 자존감을 짓밟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서열과 성과에 매달리는 유형입니다. 20년, 30년 전의 직위나 사회적 성과를 현재까지 끌고 와 수직적인 관계를 강요하는 이들입니다. 퇴직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모임에서 여전히 김 부장, 박 이사 소리를 듣길 원하며 다른 이들에게 훈수를 두거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옛 동료를 떠올려 보세요. 현재의 삶은 현재의 모습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과거의 껍데기에 갇힌 사람과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릴 뿐이며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가로막습니다. 다섯 번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통제자 유형입니다. 사랑이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유형입니다. 60대 후반의 박정숙 씨는 남편의 지독한 통제에 숨이 막혔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 혼자 도서관에 가는 것조차 왜 나랑 안 가느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서운해하고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경계와 공간을 존중할 줄 압니다. 상대의 시간을 독점하고 조종하려는 태도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해서 기인한 구속일 뿐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얼굴을 붉히며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사가 나무가 더 크게 자라도록 죽은 가지를 치듯 자연스러운 거리 두기를 시작하십시오. 많은 시니어가 수십 년 된 인연을 멀리하는데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라며 망설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지치기는 나무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보호행위입니다. 첫째, 연락 주기를 늦추십시오. 상대의 메시지에 즉각 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답장 시간을 조금씩 늦추는 것만으로도 무언의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둘째, 정중한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이번 주는 좀 혼자 쉬고 싶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셋째, 감정의 리액션을 줄이십시오. 에너지 뱀파이어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깊이 공감해주지 마세요. 그랬구나, 그렇겠네 정도의 건조한 반응만 보이면 그들은 스스로 다른 타깃을 찾아 떠납니다. 관계도 나무처럼 가지치기를 해야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야 비로소 줄기가 단단해지고 진짜 소중한 인연들이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조금 쓸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의 절반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썼던 가면을 벗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든이 넘은 이만호님은 아내를 떠나보낸 뒤 깊은 후회를 고백하셨습니다. 평소 아내가 말이 없고 조용할 때 그저 성격이려니 생각하며 자신의 힘듦만 토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외침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을 간절히 기다리며 홀로 울고 있었다는 것으로. 수많은 술친구와 지인들의 목소리에 파묻혀 정작 곁에 있는 진짜 인연의 고요한 슬픔을 읽어내지 못하곤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야만 비로소 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삶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귀한 정수만 남기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자산은 수천 명의 인맥이 아닙니다. 마음 편히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명의 진정한 인연,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있어도 충만한 자기 자신입니다. 경북 청송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던 오성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분에게 진짜 인연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신 덕에 내가 인간이 됐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막말만 하고 살았을 사람이오. 참 고마워. 진짜 인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 안의 선함을 꺼내게 하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합니다. 반면 가짜 인연은 우리를 경쟁과 비교의 늪으로 밀어넣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분은 누구인가요? 혹은 최근에 용기 내어 거리를 둔 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이라는 넓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귀한 꽃을 심는 당신의 수고를 응원합니다. 사람이 적어졌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삶의 정수를 남기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밤과 더욱 단단해질 고귀한 고독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